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행동을 관찰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부모의 역할과 팁을 알아봅니다. 육아 전문가 김준희 작가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우리 아이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또는 그렇지 못할 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아집니다. 달래볼까? 아니면 야단을 쳐볼까? 제대로 훈육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육아가 단지 젖먹이만 지나면 끝나는 전쟁이 아니죠. 사실 떼쓰기, 태도, 공부시키기, 식사 예절, 수면 습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자세를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데요. 이때도 육아 스트레스가 정점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의 대다수의 행동은 정상이다. 정상이다. 예. 그리고 아이가 일부러 부모를 골탕 먹이거나 환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양육자의 속을 뒤집어 놓는 아이들의 행동은요, 그저 아이가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일 뿐이에요. 훈육 관련 지식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확실하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소리치고 때리는 훈육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긍정 훈육에서는 아이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우선적으로 충족시킨 뒤에 문제 행동 수정이 들어가요. 아이를 대하실 때 문제 상황에서 선 접속, 후 가이드를 주셔야 가이드가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를 좀 대하고 그다음에 지침을 준다. 예, 그렇습니다. 이때 아이의 행동을요, 문제 행동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미해결 과제로 바라봐 주세요. 네. 또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잘 관찰해 보시는데요. 결국 아이가 좋은 행동, 아이가 올바르게 한 행동은 더 하게 하고 나쁜 행동은 우리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르쳐 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아이를 바꿀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부분에서의 능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꿀까가 아니라 어떻게 도울까. 예. 네,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사실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문제 행동을 더 하게 할지 아니면 그 문제 행동을 줄일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혹시 결국은 부모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런 부분도 이제 3단계 분석을 우리가 알아볼 건데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아이의 그 행동이 펼쳐진 원인 분석,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이와 관련된 상황을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이 총 3단계로 세 단계로. 예, 네.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선행 조건. 두 번째, 그로 인해 아이에게 나타난 행동. 세 번째, 아이의 행동에 뒤따라 아이가 경험하게 되는 후속 결과. 이런 3가지 순서로 분석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원인 분석, 문제 행동, 대처 액션 그 3가지의 순서로 우리 양육자가 나눠서 분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후속 결과라는 용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후속 결과값이란 다른 말로는 대가 치르기라고도 하고요.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한 부모의 대응,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 아이가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결과치의 값, 이것을 우리 양육자가 어떻게 주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보시면 1번 선행 조건, 네. 그것과 3번 후속 결과값. 이 2가지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모가 바꿀 수 있다. 예, 네, 그렇죠. 이런 우리가 말씀이시죠? 어느 네. 정도 적절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2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2번 아이의 나타난 행동, 즉 문제 행동 이런 것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작가님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니까 약간 어렵습니다. 예를 좀 들어주시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유나는 친구 영지와 함께 30분 정도 즐겁게 주방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유나가 영지가 요리하며 가지고 놀던 냄비를 빼앗았고 영지가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때 부모가 개입해서 냄비 장난감을 돌려주게 했어요.
이제 이 사례를 같이 3단계로 분석해 볼까요? 네. 자, 선행 조건. 여아 둘이 주방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다. 네. 나타난 행동. 유나가 영지의 장난감을 빼앗았다. 후속 결과. 부모가 개입해서 친구가 먼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물어보고 가져오거나 빼앗게 되었다면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반복해서 가르치면요. 그 당시 나타났던 아이의 그런 문제 행동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네. 여기서 아이가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결과치 값, 즉 우리의 대처 액션에서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부모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이번에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후속 결과값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부모가 아까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아이들이 다툼이 일어난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고요. 친구가 울면서 다시 장난감을 돌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듣지 못했어요. 네. 이렇다면 이제 부모가 후속 결과값으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나는 자신이 원한다면 친구가 먼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나 물건을 빼앗아도 된다. 했겠죠. 예, 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에도 당연히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의 후속 결과로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적어도 100번은 반복 100번이요? 학습을 네. 예, 100번은 반복 학습을 꾸준히 해야 아이가 못하던 행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선행 조건 이것과 후속 결과 값주기, 후속 네. 결과 경험하게 하기.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 양육자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지식을 쌓고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겠죠. 선생님, 그런데 작가님, 우리가 이렇게 듣고 나면요, 이런 단계들을 그러면 어떻게 실제에서 활용해 볼 수 있을까? 또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각 단계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것에 관점을 두고 아이의 행동을 관찰해야 할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이의 문제 행동은 아이에게서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의 특정한 상황이 촉매제로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일 무렵에 아이의 낮잠과 밤잠, 식사량은 충분했는지 점검해 보면 좋고요. 아이의 컨디션이 괜찮은지. 예, 네. 아이가 무엇을 하려던 참이었는지 그것도 관찰을 해보고 혹시 그것을 양육자가 금지했는지 또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주위 환경은 어땠는지 그 당시에 양육자의 건강 상태, 기분, 체력, 컨디션은 어땠는지 네. 점검해 봅니다. 두 번째는 나타난 행동이었죠. 겉으로 드러난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아이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올바른 행동, 즉 저 행동은 또 보고 싶어, 계속 보고 싶은 행동이야. 그런 상황일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선행 조건을 또다시 꼼꼼하게 체크해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후속 결과의 단계인데요. 아이의 행동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냐, 이 부분인데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반응했지만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는 없을까? 이런 네. 점검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또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작가님, 사실 이런 상황들에 부모님이 맞닥뜨리고 아이의 문제 행동을 보게 되면요, 매번 이런 단계를 차근차근 생각해 본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접속 부분인데요. 아이와 접속이 되지 않은 채 뭐라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의 뇌에 전혀 입력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서 접속이 된 뒤에 긍정적인 부분은 강화시킬 수 있는 반응을 주고 부정적인 부분은 소거시키는 반응을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아이의 행동은 칭찬하고 독려하고 또 잘못된 것은 못하게끔 잡아주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의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